한방에서는 어떻게 파킨슨 병을 치료할까? 파킨슨 병 기적의 완치에 대해서 이의준 박사께서 한방 중심으로 이렇게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멈춤이 아닌 개선을 목적으로 언론과 학계가 주목한 임상연구 봉약침으로 휠체어 없이는 생활이 안 될까?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리는 거지? 체질별 증상별로 꼭 맞춘 탕약 신선탕.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면역력이 높아진다. 파킨슨 병의 치료 사례. 파킨슨 병 환자들의 생활 수칙.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양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부작용이 많다라는 것을 앞에 이야기를 했고, 이제 멈춤 치료가 아닌 개선을 목적으로 병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양의학과 한의학이 비슷하다. 양의학에서는 대부분의 병의 원인을 염증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양의학의 경우에 염증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병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염증이 위장에 있으면 위염, 대장에 있으면 대장염, 췌장에 있으면 췌장염인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어떤 병이든 염증의 문제는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의학에서는 십병구담이라는 개념이 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10개의 병이 있으면 그 중에 9개는 담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담이란 몸에서 분비되는 비정상적인 체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체액은 몸의 염증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만 다를 뿐 양의학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병의 원인은 상통한다. 이제 이 원리를 파킨슨 병에 적용시켜 보자. 양의학으로 접근해 보면 파킨슨 병은 뇌의 흑질에 염증이 반복되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괴사되면서 20%만 남았을 때 생기는 병이다. 최근에는 면역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면역물질로 인한 염증 반응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 염증 반복과 비정상적인 체액인 담음이 체내에 쌓이면서 결국에는 뇌신경이 손상되어 떨림과 경직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본다. 역시 같은 이치다. 대증요법의 한계를 넘어선 근본 치유법. 그렇다면 치료법은 어떨까? 양의학에서는 증상의 발현을 막는 데 집중한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인 레보도파의 원리 역시 병으로 인해 부족해진 도파민을 약재로 채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3년 이상 매일 약을 먹어도 약을 끊으면 병증이 다시 드러난다. 그래서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데 복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몸에 내성이 생겨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들이 생긴다. 마치 쑤시고 아픈 부위에 파스 한 장을 붙이는 것과 같다. 파스를 붙였을 때는 당장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지만은 파스를 떼면 다시 아파오는 것 같은 임시 방편의 대증요법인 셈이다. 반면에 한의학에서는 아직 파괴되지 않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기능을 살리는 데 주목한다. 즉 대증요법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내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몸이 점차 활력을 되찾는 것이 장점이다. 더불어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 생김으로써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한의학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최 씨는 50대 남성으로 처음 내원했을 때는 인대 파열과 타박상이 심한 상태였다. 심한 보행장애 때문에 걷다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무릎이 다 까지고 어깨에 타박상이 생겨 있었다. 어느 장애가 심해 보호자인 아내를 제외하고는 나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파킨슨 병 중증도 4.5기였다. 그런데 봉약침을 비롯한 다양한 약침, 한약 그리고 대체요법 등으로 6개월간 꾸준히 치료한 결과로 비록 짧은 거리지만 혼자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가 하는 말 역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다. 이제는 문진할 때 최 씨의 아내가 통역을 해주지 않아도
나와 직접 대화가 가능할 정도이다. 단 몇 개월 만에 3kg 호전이 된 것이다. 복약침을 통해서 약침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 다양한 치료법으로 그때그때 다르게 환자에 따라서 다각적인 맞춤 치료법을 통해 개개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도 한의학의 장점이다. 환자의 몸 상태를 살피고 망진, 환자에게 증상에 관해 묻고 문진, 환자의 말을 잘 듣고 문진, 맥을 짚는 절진, 사진의 진찰을 통해서 종합적인 처방을 내리는데 이를 변증론치라고 한다. 앞으로 소개할 다양한 치료법들은 여러 환자에게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중에 몇 개를 집중적으로 선택하기도 한다. 마치 전쟁터에 나갈 때에 칼 몇 자루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신식 총기를 함께 챙겨서 상황에 따라서 전술을 달리하는 것과도 같다. 적의 공격 태세가 달라질 때마다 변화무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병을 잡을 수 있다. 전쟁터의 적이 상대 병사라면 파킨슨 환자의 적은 병증이다. 특정 병명의 한두 가지의 약제를 처방하는 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의 이렇게 문진, 절진, 망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한다. 병정은 원래 변덕스러운 면이 있다. 한의학 치료를 시작하면은 대개는 꾸준하게 좋아지지만은 그 과정은 마치 파도가 치는 것과 같다. 즉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주기를 거듭하면서 호전되는 것이지 수직 방향으로 올곧게 상승하는 게 아니란 뜻이다. 파킨슨 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병증의 호전이 그렇다. 약을 비롯한 약침을 받아들이는 환자의 컨디션, 즉 감수성이 늘 똑같을 수가 없고 환자마다 각기 몸과 마음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호전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단 한 가지의 치료법으로 병을 다스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체계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환자마다 치료법이 달라야 한다. 약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지는 이유 역시 환자마다 제각각이다. 환자가 살아온 이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유전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식습관도 모두 다르다. 현재 처한 환경 역시 모두 다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이겨내는 면역력에도 각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약효가 좋았다가 어떤 날은 영 약효가 없다고 느끼기도 한다. 몸과 마음이 평소와 달리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파킨슨 병의 다양한 증상 역시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강도로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환자는 유난히 떨림이 심한 반면에 어떤 환자는 떨림이 그리 심하지 않은데 어느 장애가 두드러진다. 40대 여성인 정씨는 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떨림이 심했다. 원인을 살펴보니 파킨슨 병의 갱년기 증세까지 겹친 상태였다. 화병이 생겨서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려 떨리는 증상이 유난히 더 두드러졌던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파킨슨 병을 다스리는 동시에 갱년기와 화병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5개월 치료 후에 그녀는 겉으로 전혀 파킨슨 병 환자처럼 보이지 않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 병증이 일기에서 연기로 개선된 것이다. 몸을 거스리지 않되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을 달리 적용하면서 면역력을 꾸준히 높인 덕이다. 언론과 학계가 주목한 임상연구 복약침. 요즘 파킨슨병 치료법 중에서 복약침이 화제다. 파킨슨병 치료에 복약침이 효과가 있다는 동물 실험 논문이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효과를 본 환자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 역시 파킨슨병을 치료할 때 복약침을 주로 시술하고 있으며 환자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 복약침은 잘 알려진 것처럼 벌침을 말한다. 벌의 독주머니에 있는 봉독을 채취, 가공하여 약침으로 정제한 후 격렬에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문제가 생긴 부위에 봉독을 주입하여 재생과 면역에 관련된 우리 몸의 세포들을 손상 부위로 끌어당겨 스스로 치유하게 하고 조직의 재생을 돕도록 하는 게
봉약침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원리 역시 조절 T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세포 안의 박스라는 전사 인자를 증가시켜 조절 T 세포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조절 T 세포의 기능이 강화되면 도파민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소신경세포와 염증성 면역물질이 억제되어 더 이상 도파민 신경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된다. 소신경세포는 일종의 포식세포다. 주로 혈액과 뇌의 경계를 이동하면서 조직 안에서 변성된 뉴런이나 이물질 등을 잡아먹는다. 이로써 물질의 운반과 파괴, 제거, 병원성 대사물질 청소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신경세포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경우 도파민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염증 유발 면역물질을 분비하는 것이다. 논문으로 밝혀진 봉약침의 효과. 지난 2012년 10월 경희대학교 한의대 배현수 교수의 연구팀이 파킨슨병에 봉약침의 효과가 있다는 동물 실험 논문을 발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내용은 그해 면역학 분야 학술지인 뇌행동면역학 11월호에 실렸다. 연구진은 200여 종의 한약재 중에서 조절 T세포 증강 효과가 탁월한 게 어떤 것인지 연구하다가 마침내 봉독을 발견해냈던 것이다. 사실 봉독은 이미 전통의학에서 류머티스성 관절염 등 면역과 관련된 난치성 질환 치료제로 두루 쓰이고 있었다. 소신경세포의 과잉 반응은 파킨슨 병뿐만 아니라 치매, 무도병과 같은 뇌신경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봉독이 소신경교세포의 과잉 반응을 잠재워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파킨슨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규명할 수 없지만 사망한 환자들의 뇌 흑질을 살펴보면 소신경교 세포가 다량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소신경교 세포가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신경세포가 퇴화되는 것이 바로 파킨슨병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소신경교 세포의 면역 반응과 염증 유발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도파민의 신경 퇴화를 막는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다. 파킨슨병에 걸린 쥐들의 뇌세포를 되살린 봉약침.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인가요? 오른쪽 사진은 경희대 배현수 교수 팀이 동물 실험으로 봉독의 치료 효능을 시험한 결과이다. 실험지에 인위적으로 파킨슨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MPTP를 투여한 후에 다시 봉약침을 투여해 그 결과를 관찰한 것이다. 실험 결과 봉약침이 조절 T세포를 강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봉약침으로 활성화된 조절 T세포가 도파민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들을 억제해 준 것이다. 최근 파킨슨병의 면역 관련 SCI 논문을 살펴보면 뇌 안에는 파킨슨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조절 T세포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뇌 안의 소신경교 세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도파민 신경세포를 파괴시킨다. 그런데 봉약침은 소신경교 세포의 과잉 활동을 억제해 준다. 이로써 소신경교 세포에서 분비되는 면역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과 TNF-알파가 억제되면서 더 이상 과민 신경세포를 파괴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봉약침이 조절 T세포를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다시 말해
복약침이 염증을 유발하는 소신경교 세포를 억제해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렇게 뭔가요? 참 어렵네. MPTP라는 독성 물질로 파킨슨병을 유발시킨 쥐를 통해 복약침이 신경염증을 억제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실험도 있었다. 경희대에서 실시한 이 실험의 결과 파킨슨병에 걸린 쥐의 보조 T세포 증가율이 첫날은 32, 셋째 날은 46%로 건강한 쥐와 비교할 때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하지만 복약침으로 치료한 후에는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보조 T세포의 증가율이 첫째 날은 70%, 셋째 날은 78%로 정상쥐와 비교할 때 증가 속도가 느렸다. 그만큼 도파민 세포 파괴 속도가 지연된 것이다. 또 복약침 치료는 염증 물질인 MAC1과 INOS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것은 모두 복약침이 염증을 유발하는 소신경교세포를 억제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들로 복약침이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의 파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실험도 있다. 식염수인 셀라인 용액을 넣은 그룹과 인위적으로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MPTP로 파킨슨병을 유발시킨 그룹, 마지막으로 MPTP로 파킨슨병을 유발시킨 복약침으로 치료한 그룹,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복약침의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확인되었다. 복약침의 복약침. 파킨슨병 환자들의 복약침 임상 결과. 그렇다면 실제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에게 복약침을 시술하면 어떻게 될까? 경희대 박성욱 교수 연구팀은 파킨슨병 환자로 진단받고 치료제를 복용 중이던 4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다. 먼저 연구팀은 43명 중에 무작위로 18명을 뽑아 복약침군으로 정한 후 1대 20으로 희석한 봉독액을 양측의 풍지혈, 곡지혈, 양릉천혈, 족삼이혈, 태충혈에 각각 0.1cc를 주입했다. 또 17명은 침치료군으로 정해 복약침군과 같은 혈자리에 파킨슨병의 효과적인 침수를 시행했다. 연구는 일주일에 2번씩 8주간 진행되었으나 환자들은 각각 16번의 복약침과 침술 치료를 받은 셈이다. 다른 치료법은 일절 쓰지 않았으며 늘 같은 혈자리에 일정한 양의 복약침과 그 외의 약침만 썼다. 나머지 대조군은 침과 복약침을 쓰지 않고 대기시켰다. 8주 후에 복약침군과 침치료군의 환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파킨슨병 평가 점수가 32점에서 24점으로 개선된 것이다. 파킨슨병 평가 점수는 운동, 기능, 일상생활 기능, 균형 잡기, 15m 왕복, 보행 속도 등을 각각 체크하는 항목으로 점수가 낮아질수록 상태가 개선되었음을 말해준다. 침치료군 역시 40점에서 33점으로 점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운동 능력 부분에서 복약침군은 15점에서 10점으로 침치료군은 17점에서 13점으로 확연한 효과를 보였다. 또 복약침군은 일상생활 기능에 대한 평가 지표에서도 9.0에서 7점으로 좋아졌다. 이외에 균형 잡기, 15m 왕복 보행 속도에서 복약침군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으며 침치료군은 우울증 정도가 17점에서 12점으로 개선되었다. 이 임상시험을 통해 복약침 요법과 침 시술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불편함을 상당 부분 개선시켜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부작용과 내성이 없는 안전한 개선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가장 이상적인 치료 횟수는 일주일에 3회. 그렇다면 파킨슨병 환자들은 복약침을 얼마나 자주 시술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일주일에 3회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봉침의 농도는 환자마다 다르게 투여한다. 기본적으로 성별과 나이, 체력 그리고 성향까지 고려해 양을 조절한다. 혹시라도 가렵거나 붓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봉독의 양은 최소 0.1에서 최대 1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또 같은 환자라 해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강도를 다르게 할 만큼 섬세하게 접근한다. 시술 시간은 20에서 30분 정도. 침 시술 후에는 곧바로 몸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다. 상태 호전의 정도는 병원의 복도를 걸어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다. 침을 맞기 30분 전에 비해 다리를 저는 것이 줄었으며 팔을 흔드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만족스러운 상태로 집에 돌아간 이후에 다시 예전의 불편한 증상이 또 고개를 치켜들 것이다. 그래서 이틀 후에는 다시 나빠진 상태를 좋은 쪽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좋아졌다 도루묵이 되었다를 반복하면서 더 나은 상태로 한 단계 점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참 어렵게 해야 되는 방법이네요. 이렇게 의술이라는 것이 참 봉침으로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법이라든가 마음의 건강이라든가 또 영양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것과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비교해서 환자들이 이런 공부를 해서 처방을 받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휠체어 없이는 생활이 안 될까? 양릉천혈과 태충혈에 약침을 꽂아 운동신경을 자극한다. 파킨슨 병은 중증도 3기에서부터 보행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 병증이 더 진행되어 4기 때부터는 주로 의자에 생활을 해야 하므로 보호자가 없이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러다가 5기에는 휠체어와 침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시기만 늦춰질 뿐 결국은 이 단계를 거치게 된다.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을 때는 보통 3기가 지난 후다. 약을 먹는데도 병세가 악화되니 두려움이 생겨서 다른 출구를 찾고자 고군분투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동에 문제가 있어 외출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의원 역시 혼자 오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온다. 걷고 움직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때쯤 되면 어느 쪽에도 장애가 생겨 보호자의 통역이 있어야만 낯선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어서기도 힘들었던 김씨가 혼자 지하철을 탄 비결은 70세 남성 김씨는 4기 환자였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려면 심호흡을 하면서 6번을 시도해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주로 아내가 운전하는 차로 이동을 하는데 차에서 한 번 내리려면 20분에서 30분 걸린다고 했다. 이쯤 되면 생활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닐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남편이 짜증을 너무 많이 내 딴 사람과 같다고 걱정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환자가 짜증 나고 마이너스 발상, 플러스 발상이 아니고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되면 참 치료가 더딜거나 늦거나 안 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 기도 사역이나 마음의 평강 사역이나 알파의 어떤 마인드 사고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되어지지 않으면 참으로 시간들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여기서 들어집니다. 김씨의 치료를 위해서 2부에서 소개한 모든 요법을 총동원 했다. 워낙 개선 의지가 강한 환자였기 때문에 모든 치료가 적극적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그에게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시술한 것은 봉약침을 비롯한 약침술이었다. 약침으로 운동신경을 자극해 앉았다 일어설 때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꾸준히 도파민 신경 치료를 하면 흑질과 선조제의 체의 시스템이 재가동되어 죽어있던 운동신경들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침자리는 주로 근육 운동에 관여하는 양릉천과 태충혈이다. 침 시술은 파킨슨 병 환자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치료법이다. SCI 저널에 실린 논문만도 여러 편이다. 파킨슨 병 환자 10명의 양릉천에 약침을 넣은 결과 기저혈과 시상 대뇌 피질회로의 순환이 원활해져 운동 기능이 개선된 것이 자기 공명 영상 MRI 촬영으로 확인이 되었다. 근육의
운동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1차 기관은 바로 기저핵이다. 그리고 시상은 기저핵으로부터 이어지는 출력기관으로 운동 피질과 연결되어 있어서 운동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곳인데 약침으로 바로 이곳들을 자극하는 것이다. 6개월간의 치료 후에 김 씨는 컨디션이 좋은 날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가 전철을 탈 수 있게 되었다. 6개월이란 치료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철만 탄 게 아니라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예전에 다니던 치과에 갈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 다만 차에서 내리기 2 내지 3분 전에 미리 일어서는 연습만 하면 되었다. 더 이상 앉았던 자리에서 못 일어나 목적지에서 내리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 이 정도면 4기에서 3기로 호전이 된 상태다. 대단한 치료 효과다. 물론 환자 스스로 모든 치료에 적극적이었고 병을 이겨내도 싶은 강한 의지가 치료 효과를 더욱 높였을 것이다. 이제 김 씨가 중도의 치료를 그만두지 않는 한 다시 4기로 나빠질 일은 없을 것이다. 꾸준한 치료의 중요성. 20명의 파킨슨병 환자에게 침 치료를 한 결과 85%의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내용의 논문도 있다. 떨림 때문에 힘들었던 글쓰기나 수저들기, 키보드 치기 등이 수월해졌고 우울증이나 분노 역시 개선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복약침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는 약침들은 도파민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소신경교 세포와 염증 물질의 과잉 활동을 억제해 준다. 그래서 파킨슨병에 문제가 되는 선조체와 흑질의 신경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결국 뇌신경 사이의 혈행이 원활해져 뇌신경이 튼튼해지는 것이 바로 침치료의 효과인 셈이다. 약침 치료는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시술되어야 한다. 파킨슨병의 특성이 진행성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3회씩 치료를 받기를 권한다. 70대의 남성 환자 기혁씨는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파킨슨병이 진행되어 직장생활을 계속하지 못할까봐 항상 걱정이었다.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지만은 하루하루 기운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걷는 모습이 남들과 달랐다. 스스로도 걷는 게 어려워졌다는 것을 느끼고 한방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기혁 씨에게는 한약과 봉침을 처방하여 치료했다.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자 걸음이 안정되었고 발 흔드는 모습도 정상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체력도 한의원 치료 전보다 월등히 좋아져서 업무가 많은 날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한다. 이제는 직장에서도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심하고 일을 하고 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파킨슨병은 치료가 어려운 병이다. 치료를 꾸준히 하면 앞단계로 역주할 수 있지만 멈추면 뒤쪽 단계로 후진할 수밖에 없다. 치료를 생활의 일부라 생각하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 치료를 위한 주요 혈자리들, 혈자리가 이래 있군요. 혈자리가 주요 혈자리를 쭉 보고 이렇게 참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태충이라고 이렇게 해서 합곡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할 수 있고 곡지, 족삼리, 풍지, 인당 이렇게 참 이렇게 참 어려운 우울증 등등등등. 자 이렇게 파킨슨병 이렇게 혈을 찾아서 치료한다는 거 좀 시간적인 것과 기술과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물론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찾아서 하게 된다면 또 익혀질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